네, 안녕하세요. 성토길라잡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목소리로만 이제 인사를 드렸다가 오늘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또 좋은 정보가 없는지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지금 분양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박성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유튜브로 인사드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제 상황과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꼭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없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예, 요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부동산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딱 들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성투님 혹시 고인매매라는 단어 아시나요? 고인 매미? 처음 네. 들어봤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제가 네. 방금 만든 단어인데요. 예. 요즘 이런 부동산 악재의 주 네. 원인을 살펴보면은 고금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매가율 하락, 네 번째로 미분양,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합쳐져서 그런 매스컴에서는 더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위축 심리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좀 좋아질지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걸 알면은 뭐 로또 번호도 맞추고 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네. 좋겠는데, 이제 저희도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가 이제 분석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오늘 뭐 올랐다 내일 내렸다 이런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지금 20, 30대들 영끌이라고 하죠. 네.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네.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그 MZ세대의 계약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로 추산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상황이 힘들어서 계약을 포기도 하겠죠.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거를 좀 크게 부풀려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또 위축이 되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미분양이 완전한 하락세를 유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그 제가 20년간 그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당장 이게 진행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하고 수요인데, 네. 공급량을 과연 어느 정도나 맞출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물난리 때문에 지하 주택 구조를 없앤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좀 생각 없는 발언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침체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꼭 해야 된다, 여기는 정말 괜찮다라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성투님도 뭐 하락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나 본데, 네. 그러다 지금 반값 아파트 나오는 시점에서 뭐 10% 아파트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뭐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정책을 수립하시고 이런 행정에 그 담당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전국에 32만 7천여 세대가 지금 반지하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어떤 형태의 주택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분들의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이런 건 전혀 뭐 논의가 없다가 그냥 갑자기 반지하 주택에서 참사가 일어났으니까는 그걸 없애면 된다, 이거는 뭐 치통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빨 뽑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접근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현 시점에서 어느 그 투자가 좀 좋은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지금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저는 여러 고객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움직이는
사이클이 좀 느껴지긴 해요. 네. 그런데 혹시 성투님도 그런 움직임을 느끼신 게 있나요? 물론 이제 저도 이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질문들을 받고 또 이제 저도 전망을 보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더 전문적이신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네. 그냥 넓게 얕게 좀 알죠. 제가 뭐 전문적이진 않은데 아무튼 네.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 문의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수익형, 그러니까 뭐 토지나 이런 거는 오래 묻어둬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꺼리시는 것 같고,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뭐 아파트는 좀 더 많이 두려워하세요. 지금 네. 어떤 규제나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가나 지산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죠. 그 다음에 생숙, 생활 숙박시설 네.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네. 예,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렇게 많이 광고들 하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문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은 해봤는데 이따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궁금한데 저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이 점점 줄고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쪽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이제 저는 지역적인 편차하고 네네. 뭐 현 이제 금융시장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인기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대체 상품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네. 계셨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요즘 아파트가 좀 미분양 나고 있는 사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아파트를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예전에는 뭐 1, 2억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다 하면은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분양가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기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겠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의 하나지만은 이제 뭐 LTV나 DTI나 또 이제 DSR 이런 대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대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오피스텔도 그 주택임대사업자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주택임대사업자하고 일반임대사업자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 용어가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는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저한테 할애해 주시는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모르지만 뭐 밤 새도 되나요? 그거는 좀 네, 힘들죠. 좀 힘드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네. 다음 편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질문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뭐 그 구실로 저도 다음번에 한번 출연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가하고 지산, 생수 이런 거에 문의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네, 그 개별적인 어떤 투자 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해 드리기보다도 좀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냥 근로소득으로만 사시는 분의 그 명확한 차이점을 저는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남의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자기 부를 이루시는 분들은 대출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작은 걸로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렛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투자를 안 하시고 근로소득으로만 계속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은행빚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이며 막 이렇게 두려워서 대출을 네네. 안 받으세요. 네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이제 민감하게 포착을 하시는 거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지산이나 생수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주거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품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비율이면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한가요? 정부 들어서 LTV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뭐 무주택자에게는 80%까지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 실제적으로 DSR까지 감안을 한다고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적용받기가 힘든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책이죠. 네네네. 내가 80%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은행에 80%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내부 심사 규정이나 뭐 총부채 상환 비율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만큼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주택이 아닌 지산과 생수 같은 경우는 현재 60에서 최대 8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완공, 그러니까 2, 3년 후에 그 현재의 2, 3년 후의 시세로 감정 평가를 받고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감정가의 68% 정도로 보면은 분양가의 80% 정도로 그렇게 치환이 되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이제 8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꽤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거용 상품, 상가, 지산, 생수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막 딱 뭐가 정말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네. 상가나 지산이나 생수기나 다 이제 각각의 투자 성향이 있고 그 자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딱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자본력이 좀 풍부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상가보다는 좀 더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산과 생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산은 대기업이나 물류센터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곳들은 수익률이 괜찮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는 특성상 관광 휴양지나 이제 중장기, 중단기 숙박객들이 좀 많이 모여드는 곳, 그런 곳은 몇 가지 고려할 점만 고려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수 투자가 아무래도 가장 좀 안정적이고 손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생수 쪽이다. 네. 하긴 저도 요즘에 그 SNS 같은 거 보면은 그 MZ 세대들이 그 좀 자랑하듯이 좀 여유로움을 이제 표출하듯이 많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너무 부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성투님 입장에 참 공감하고요. 네. 지금 이제 한참 휴가들 많이 다녀오시고 하는데, 저도 그 인피니티 풀에서 딱 오션뷰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생수기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투자 상품으로 많이 그 접근하기 때문에 네. 정보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해요. 그런데 단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텔, 거기에 취사와 세탁의 기능이 더해진, 거기에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가고요. 몇 번을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청약통장, 지역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이라면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로 봐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DSR이나 LTV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높은 상품인 거고요. 보통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그 다음에 잔금 30%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잔금 시 담보대출 이제 60에서 80%가 나오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 소유의 구분 등기가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숙을 하면서 참 30대, 40대 분들,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젊은 MZ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투자에 좀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중도금이 무이자 60% 대출이 나오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난 10%만 있으면은 2, 3년 후까지는 아무 돈도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담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면은, 저도 많이 해봤지만 허리가 휩니다. 네.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만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숙박시설 이용자는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네. 하지만 딱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수분양자, 계약자가 직접 그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그게 1가구 2주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제가 봤을 때 이제 독보적인 분이다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생숙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동산처럼 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성투님이 저보다 더 지식이 해박하실 텐데 아, 이렇게 예. 띄워주시는 걸 감사하고요. 네. 이제 생숙 같은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 이제 공통되는 그런 특성이지만은 첫 번째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입지. 이제 생숙의 특성상 이제 관광 휴양지에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바닷가에 있는 생숙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게 뭐죠? 바닷가에 있으면은 이제 오션뷰죠. 오션뷰죠. 네네네. 넓게 펼쳐진 그 네. 바다를 보는 그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시내권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렇죠. 뭐 산 밑에 있다든지 그러면 조망이 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입지를 살펴보셔라. 음, 두 번째로는 그 위탁 운영사라는 게 있어요. 네, 타고는. 이제 수분양자가 매번 가서 거기서 뭐 린넨 교체해주고 세탁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힘들죠, 네. 수분양자는 서울에 있는데 어디 뭐 부산에 있는 생숙에 가가지고 매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호텔로 운영을 해주는 위탁 운영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익률을 계산을 해주고 운영을 깔끔하게 해주느냐. 네, 두 번째 위탁 운영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서 뭐 접근성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좀 보셔야죠. 그 세 가지 요건을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시면은 네네.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혹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에서 그 생숙에 대한 오해, 오인, 어떤 자그마한 단점 그걸 이제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네. 좀 호도를 하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분양자들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임장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옥석을 이제 가릴 수가 있는 그런 눈을 뜰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네.